돌 맞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드셔서 살 뺐다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송포구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박형경 내과의 박형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을 꾸준하게 드셔서 실패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까지 두느냐. 이제 1년 지나서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거죠. 이게 약이라는 게 그걸 드셔서 체중이 빠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이 되는 약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계통의 식욕 억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는 계통의 보조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계통의 약들이 있어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식욕 억제제 계통이 가장 접근이 쉽죠. 횟수도 적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근데 그런 만큼 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분은 펜터민 계통의 이제 식욕 억제제인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을 정도로 중추신경 이제 뇌 쪽으로 작용을 해서 식욕 중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내성적인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처음 썼을 때랑 비교해서 반복해서 썼을 때 효과가 확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는 뭐 거의 체중의 10% 이상이 막 한 달에 빠지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시도하실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용량을 늘리게 된다든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끊었을 때 식욕을 억제한 만큼 끊으면 폭발하듯이 돌아와요. 이제 그러면 100% 요요 오는 거죠. 유지 기간에 상관없이 거의 100% 요요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평생 약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조하기 위해서 펜터민 계통의 성분은 좀 줄이고 그 외의 성분,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항우울제, 항정관제라 그래서 경련 치료제로 원래 나왔던 약인데 약을 쓰다 보니 식욕 조절 효과가 있고 복부 비만에 효과가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식욕 조절대로 쓰기는 써요. 펜터민 계통보다는 내성이라든지 의존성 좀 낮은 편이라서 없진 않지만,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을 좀 결합해가지고 용량은 낮추고 부작용은 좀 줄이되 효과는 좀 더 높이고, 그래서 또 장기간 쓸 수 있게. 왜냐면 펜터민 성분의 함량이 좀 낮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길게 써도 한 달 내지는 석 달까지밖에 못 썼는데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서 처방을 했을 때 요요가 좀 덜하고 체중 조절이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들조차도 내가 1년 이상 장기 투약을 하는 목적이 뭐냐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1년 동안의 기간을 가져서 계속 트레이닝을 반복을 해야지만 그 생활 습관이 유지가 되고, 그랬을 때 약을 끊어도 생활 습관이 유지가 되니까 요요가 오지 않는 거죠. 그 목적으로 길게 드시라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드시다 보면 체중이 빠지고 정체기가 오고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런 요요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하고 내가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흔하게 처방되는 게 이제 펜터민 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라든지 붕 뜨는 것 같은, 좋게 얘기하면 업되는 느낌이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불안, 초조, 뭐 이런 느낌, 짜증이 좀 늘어난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 차이가 있어서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비만 주사, 식욕 억제 주사로 나오는 것들인데 위장관 운동 자체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영유도 식도염 같은 거, 이런 게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소화불량, 울렁거리는 증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피라메이트 성분의 항우울제나 항정관제 성분 그런 약들은 두통이라든지 졸리는 증상이나 집중력 떨어지고 멍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시고, 저림 증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용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대를 좀 조정하신다든지 비율을 좀 조정해서 쓴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너무 예민해서 어떤 걸 먹어도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면 못 드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진료할 때 상담을 통해서 좀 조절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이제 함량을 조절하는 고값제도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드셔보시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은 드셔보시기 전까지는 잘 알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정신과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기존에 투약하시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 성분 확인하시고 드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거죠.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약의 지속 시간이나 부작용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진다는 게 이제 때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간 기능, 신장 기능 늘 내가 검사해가지고 알고 다니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뭐 검진할 때나 확인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애가 있거나 간 기능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정신과 투약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드시는 약하고 중복되거나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살 뺐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그 노력에는 이 약을 내가 먹으니 이 정도 노력은 해야겠지라는 부가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체중 감량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드셔서 살 뺐다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봤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체중 감량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 훨씬 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에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식품의약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그쪽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함량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고 생각이 되면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근거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조제고, 조금의 에너지 대사를 조금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면 녹차카테킨 같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체중 감량이 될 것이다라고는 보시긴 좀 어렵죠. 그냥 말 그대로 식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이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 식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칼로리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죠. 계산할 때도 나한테 필요한 적정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